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주저리 문제집에서 하나 이제 따온 건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지 않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과 염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산과 염기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냐면 일단은 물에 녹아야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산성이라고 생각한 녀석이 물에 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과연 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온화라는 게 완벽하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온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이온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산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산과 염기는 일단 물에 녹아야 그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내놓아야지만 우리가 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H 플러스인 수소 이온을 내놔야 우리는 그걸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는 점. 자, 어떤 점이 좀 착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화학식을 봤을 때 수소라는 이 H라는 이 알파벳 화학기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쉬운데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산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염산이라고 해서 HC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 아시죠? 네, 황산은요 H2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라는 이온 자체가 2개 정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좀 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H라는 너무 한 가지만 나온다. 그 다음에 탄산은요 H2CO3인데요 마찬가지로 황산과 비슷하게 수소 이온이 2개 정도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질산 같은 경우는 H하고 NO3가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로 우리가 유명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통 이렇게 산에 이온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온화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대표적인 예시들이 일단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놔야 우리는 산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아세트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여기 반쪽에 가지고 CH3COO-라는 녀석과 H+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다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틱 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온하다, 이온이 됐다, 이온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성의 대표적인 예시 H+라는 녀석과 자, 음이온이라는 녀석으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표적인 산의 예시를 봤을 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수소 이온을 전부 다 내놓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산과 황산과 아세트산, 탄산, 질산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수소 이온으로 구분할까요? 아니면 그 옆에 이렇게 옆에 붙어져 있는 음이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음이온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수소 이온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지문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학식이 있습니다.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염산 같은 경우에는 H+ 1개 하고요. 그 다음에 Cl- 염화이온 1개로 이렇게 톡하고 분리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1개죠. 여기 마이너스 1개죠. 그럼 수학적으로 더해주면 중성인 제로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몇 개 수소이온과 몇 개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황산 같은 경우는 H2SO4인데요. H2라는 얘기는 수소이온이 여기 지금 2가 곱해져 있죠? 수소이온이 2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얘가 2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두 개니까. 그러면 상쇄시키려면 2 마이너스짜리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SO4 2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붙어져 있는 걸 다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요, 전하량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끝자리에 H 플러스라는 녀석하고 나머지 쪽은 마이너스라는 아세트산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제로 중성이 된다. 자, 탄산 같은 경우도 H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상쇄시키려면 당연히 E-를 갖고 있는 탄산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다원자 이온들은요, 외워주시는 게 조금 이제 국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산도 볼까요? H 플러스 한 개잖아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라는 거, 질산이온,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원자를 암기할 때는요, 어쨌든 간에 이런 놈, 그 다음에 요런 놈, 그 다음에 질산이온, 요런 놈, 이렇게 3마리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이온화가 된다는 이제 그림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왼쪽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다 붙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온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산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물에 녹여봤어요. 물에 녹였더니 와, 이렇게 다 쪼개진 거 보이시죠?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플러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마이너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좀 애매하게 이제 조금 완벽하게 다 떨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약한 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 떨어져 있으면 좀 강한 산이에요. 그만큼 이온화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림이라면 굉장히 그 성질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성의 특징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산성의 특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데요. 이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의 특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성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맛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레몬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탄산음료도 마시면 신맛이 납니다. 사실은 단맛도 같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신맛이 나면은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식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산성과 염기성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라는 이제 요것도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수용액에는 이제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이제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있죠? 금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금속은 뭐가 있을까요? 철도 있겠고, 마그네슘도 있고, 우리 이제 원소 기호, 이제 주기호표를 봤을 때 1족이나 2족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금속이나 중금속, 어쨌든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금속들하고 산성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산성은 수소 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아요. 수소라는 것은요,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달걀 껍데기가 한마디로 이제 달걀 껍데기가 뭐냐면요, 탄산칼슘이라고 합니다. 화학 명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달걀 껍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염산과 같은 이제 식초와 같은 이런 이제 산이 만나게 되면은 기체가 발생해요. 어떤 기체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산성에 대한 이제 고귀한 특징은요, 두 가지 기체가 각각 나온다는 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탄산칼슘과 같은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외울까요? 탄산이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달걀 껍데기에 탄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가지는요, 산성과 염기성을 좀 구분하는 지시약이라는 걸 할 겁니다. 산성과 염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을 배울 건데요. 그 두 가지인데 이거를 뒤에서 한 번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저 가까운 문방구 가게 되면 과학실험 키트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인데요. 그 종이 재질인데 이 종이에 들어있는 구성 원자가 있어요. 어떤 화학식 같은 게 있는데 그 화학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데 푸른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산성을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렇게 붉은색이 됐던 게 염기를 만나면 다시 푸른색으로 복귀가 돼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거든요. 건조해서 사용하면은 재사용이 좀 가능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암기해 주시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아무런 색이 없는 그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은요, 산성의 반응을 절대 안 합니다. 중성도 반응 안 합니다. 자, 산성과 중성의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색깔이 나지 않는다. 페노프탈레인이 무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기는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어떤 색으로 바뀔까요?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게 되면 산성 같은 경우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맛이 난다, 전류가 통한다, 두 가지 반응에서 두 가지 기체를 나타낼 것인데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요. 탄산, 칼슘과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무색으로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우리가 주변에 산성물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자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레몬에는요, 시트르산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식초 좀 유명합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라는 게 성분이 이제 섞여 있고요. 탄산음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 그대로 탄산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탄산이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와 유사균 음료에는요, 젖산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해열제나 이제 진통제는요,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다음 염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전에 이제 산성에 대한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염기는요, 물에 녹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염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런데요, OH-라는 것을 뇌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OH-는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산성을 이야기했을 때 H+라는 양이온이 공통적인 성질이라면 마이너스라는 부분, 음이온 있잖아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다면 여기 염기에서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요 음이온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양이온이라는 녀석에 따라서 우리가 염기의 종류를 결정해준다.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암모니아, 수산화칼슘,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 야, 너무나도 쉽게도 이 암모니아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산화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보통 화학식을 읽을 때 뒤에서 앞을 좀 읽어주는 게 좋아요. 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를 쌤이 별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쳤겠죠.
암모니아가 지금 OH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OH가 없는데 얘가 왜 염기일까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선 아무것도 모른 채 암모니아 보고 수소 있다, 산성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왜 염기성인지 지금 바로 원리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죠. H2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게 산소가 있고 여기 이제 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암모니아가 왔다리 갔다리 돌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이렇게 이제 NH3라고 하는데요. 암모니아는 참고로 되게 불안정한 놈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암모니아는요, 수소라는 녀석을 더 가지고 가야지 안정해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누가 되고 싶냐면요, NH4 플러스라는 녀석이 되고 싶어 합니다. NH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수소를 얘가 불안정하니까 수소를 어디서 얻을까요? 물에 녹았잖아. 그러면 물이 갖고 있는 이 수소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 수소를 그대로 뺏어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 분자는요, OH-라는 녀석을 내놓는 그런 느낌 들죠? 물 속에서 그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수소를 뺏어가니까 OH-가 띵 하고 이 수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암모니아가 그 방식으로 본인이 녹아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뺏어 와가지고 염기를 만든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염기는 OH-라는 음이온이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데요. 대신에 양이온에 따라서 우리는 염기의 종류를 결정해준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에 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죠. 이온화가 너무 잘 됐다. 자, 이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걸 다 떨어졌잖아요. 이온화가. 그러니까 전기도 잘 통할 겁니다. 뒤쪽에서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OH-, 그 다음에 OH-,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OH-니까 NA하고 K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H2 보이시죠? 2. OH2라는 건 뭘까요? OH가 몇 개? 2개라는 거니까 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E+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륨도 마찬가지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염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요, OH-라는 음이온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성과 마찬가지로 맛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씁쓸한 맛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써요. 자, 굉장히 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산성과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온화가 됐으니까 전기가 당연히 통하겠죠.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된 상태라면 전류혈색이도 강하게 흐르게 된다.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금속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달걀 껍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앞에서 산성에서 배웠죠? 산성은요,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면 탄산이 있으니까 이산탄소가 나오게 된다는 점. 근데 염기는 반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염기만의 특징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이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누와 같은 염기를 만지게 되면 비누가 그래서 미끈미끈거리는 거예요. 손에 있는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 단백질 덩어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단백질을 녹여서 미끈거린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요, 지시학에서 배우는 부분인데요. 자, 쌤이 앞전에서 산성하면서 얘기했죠? 자, 염기는요, 붉은색 리트머스를 가지고 푸른색을 변화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무색으로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산성과 준성에 비해 반해서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요, 붉은색으로 나타내줌을 통해서 염기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점. 그럼 염기는 종류가 뭐 있을까요? 비누,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이 따로 표시할게요. 세정제, 치약, 세정제, 베이킹소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선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쌤이 빨간 색깔의 특징이 뭘까요? 빨간색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녀석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비누, 손을 깨끗하게 하죠. 세정제, 아이고, 하수구를 깨끗해 하겠죠. 치약, 이빨을 깨끗하게 하겠고, 유리세정제도 유리를 깨끗하게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여러분들 요리를 해보신 친구들은 베이킹소다 아실 텐데요. 청소하는 그런 제품에 베이킹소다로 닦으면 굉장히 잘 닦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베이킹소다도 청소 약품이다. 약품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뭐 빵에도 쓰는 거죠. 이런 베이킹소다도 이제 닦는 거에 씁니다. 그럼 제산제는 왜 이렇게 하얀색인가요? 혼자만요. 제산제는 이거예요. 제거한다. 산을. 우리가 뒤쪽에서 중화 반응을 배울 건데요. 중화 반응은 산성과 염기성을 딱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이 생성되는 그런 걸 중화 반응을 할 텐데요. 제산제가 그런 역할을 해요.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뭐 밥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아시나요? 식도에서 이렇게 역류를 하죠. 식도에서 위에서 있는 위액이 식도를 통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아침에 되면 이게 꺼끌꺼끌하거든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산 같은 경우가 산이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염기성을 통해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약이 있어요. 겔포스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산제라는 것도 우리가 염기의 한 종류라는 걸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